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악재가 터진 이후에 지독한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이제 슬쩍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머리 위로는 아주 지독한 매도세가 바로 쏟아지면서 강력하게 윗꼬리를 발생했죠. 자,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대로 이제 다시 밑으로 수직 하강을 해버리는 건 아닌지, 도대체 어디가 진짜 바닥이 되는 건지 정말 밤잠 설치시면서 고민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에코프로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핵심이 뭐죠? 지금은 에코프로가 하락으로 내려꽂는 지독한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차트에 딱 그어드린 이 하단 추세대 안에서만 기준을 잡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지독한 하락을 멈추는 반등의 결정적인 신호는 제가 보는 맥점 분봉 차트에서 확실한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에코프로가 향후의 방향성을 가를 아주 중요한 위치에 다시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지난 핵심 영상 짧게 복습하고 오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맥점 분봉이 또 돌파가 되면은 이 앞전과 똑같은 거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주가가 들어오면은 세력들이 힘을 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쉬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돌파가 나오면 그때 따라가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차트상에서는 제가 원하는 완벽한 돌파의 상황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계속 지금 째려보고 있으니까 그 돌파가 터져 나올 아주 중요한 이 결정적인 단서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슈퍼들이 지금 바닥 라인에서 냄새를 아주 강하게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과연 여기서 확실한 하방 경직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럼 그 반등이 강하게 튀어오르면 우린 도대체 어느 가격에서 영리하게 매도를 하고 탈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에코프로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에코프로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건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추세대에서는 또 엄청난 급반등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때도 상한가를 가졌고요. 그죠? 이때도 한 30% 반등이 나왔고 이 첫 번째 하락에서는 거의 40%까지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만 할 게 아니라 반등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상승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쯤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대 안에서만 거래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죠. 근데 오늘 어디가 왔습니까? 바로 그 추세 하단에 정확히 터치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터치를 하면 뭡니까? 뭐 무조건 반등이냐? 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이 변곡의 신호가 될 수가 있다. 안 나올 것 같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되는 그 위치가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단에 터치했던 것만으로 물론 제가 매수를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추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자, 에코프로는 시장과 동기화가 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고점대에서 그러니까 A, B, C 파동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역시도 A, B, C 파동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유증이라는 악재가 더해지다 보니까 좀 더 과하게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이 A, B, C 파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A, B, C 파동을 이야기할 때 C 파동이라는 건 하락 정점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3개월 연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뒤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된다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코스닥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이 꼬리 라인의 저점 라인 때 있죠. 거길 강하게 터치를 해준 거고, 에코프로도 보면 어때요? 제가 이 항상 상승의 조정, 이런 꼬리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그 자리에 온 겁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 중기 이동 평균선 뭐 다 지금 한 번에 이탈을 하는 아주 과한 하락이기 때문에 그 저점대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현재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아주 특이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정말로 역사에 남을 역대급 하락입니다. 역대급 하락.
이 풍부한 유동성 장세 안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는 시장을 주식 정말 오래 했지만 뭐 주식 인생 통틀어서 본 적이 없어요. 자, 월봉을 넓게 펴서 보면 3개월 동안 지금 아무런 반등 파동이 없이 지금 원웨이로 꽂아버리면서 아래에 있던 이동평균선들을 차례로 다 밀어버리면서 정말 아주 무식한 하락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가장 비슷했던 게 과거 코로나 때 투매가 나왔던 하락인데, 팬데믹 때 이때도 이제 장중에는 반등이 나오면서 봤어요, 얘도. 그죠? 근데 지금 파동은 뭡니까? 더 잔인하게 떨어지는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형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극심한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 자, V자 반등으로 진행이 되든 아니면 하락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든 뭐 절반짜리 반등이 되겠죠.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무조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800포인트 이하 때부터는 완벽한 초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마인드를 합치해야 된다고 제가 모기 터져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역대급 폭락이 떨어지고 있는데 냉정하게 지금 시장이 뭐 금융위기 아니잖아요. 그죠? 팬데믹 상황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그동안 이제 외인들이 포지션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수급 공백이 만들어졌던 하락인데 그런데 어제부터 지금 어떤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냐. 네, 보시면 주가를 계속 밀어내기만 했던 외인들이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선물도 사는데 그죠? 선물도 지금 매수를 하는데 네, 코스피도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물론 그 자금이 아직 유의미한 그러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탈이 됐던 외인들이 조금씩 지금 매수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낙폭과대를 인지를 하고 조금씩 이제 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괴롭혔던 이 유가 같은 경우도 외인들의 하락을 막았던 유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자 거기에 치솟았던 이 환율 역시도 이제 1,500원대로 엄청나게 지금 하락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1,503원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매력적인 이 환경이 지금 마련이 돼서 현재 이 눈치 싸움을 딱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눈치 싸움의 끝이 저는 이 800포인트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뭐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이긴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직 돌파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클라이맥스에 대한 뭐 투매를 딱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반등을 할지 아니면 지금 이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당장 이 돌파를 만들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린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닥 종목들 반토막 현상들이 뭐 종목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부 문제가 이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반등 신호를 봐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포들이 뭐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서도 정확히 나오지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수를 지금 계속 짓누르면서 코스닥 시장을 지금 완전 이 빈집으로 현재 만들어 버린 거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대중들이 코스닥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무서워서 올라오더라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포들이 진짜 이 빈집털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수급도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기술적인 이 차트의 위치까지 말씀드렸죠. 과매도 국면이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한 이 바닥 신호를 지금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닥 전환에 우리는 완전히 지금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대급 폭락이라고 해서 이 코스닥 시장이 아주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라 보시면 도망치는 게 맞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영원한 소외는 절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그 구간에서 에코프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제가 추세 하단이라는 건 말씀드렸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려면 제가 보는 맥점 분봉의 돌파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주가가 노란 밴드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세력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 갇혀 있을 땐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돈을 쓰질 않아요. 이런 자리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들. 하지만 밴드가 돌파하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아주 강력한 반등이라는 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자, 이 상승에서도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딱 보이시죠? 저항 때는 거래하면 안 되고 돌파가 돼야지 세력들은 자금을 쓴다는 겁니다. 매번 돌파가 될 땐 어마무시한 폭등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제가 낙폭과대가 떨어지고 이 반등에 대한 시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자 보시면 지난번 10만 원을 찍은 라인에서도 이 앞전과 똑같은 흐름을 작업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순환매가 붙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손실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 10만 원대가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실질적으로 터져 나왔고 앞전 반등과
두 번째 반등. 자, 세 번째 반등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죠? 자, 지난번 10만 원을 때와 같은 똑같은 흐름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비중을 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항상 돌파가 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돌파가 되기 전에 미리 문자를 다 보내드리는 거죠. 그 끝자락에서는 항상 어김없이 기술적 반등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막바지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까? 마지막 하락에서는 항상 이렇게 공포를 만드는 투매 이후의 급전환, 투매 이후의 급전환을 매번 보여줬다라는 거죠. 현재의 자리도 상당히 비슷한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공포 뒤에 지금 급전환의 형태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또 억눌렀던 이 매도세를 이기는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나오면 문자를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반등이 터져 나오면 다시 추세 상단이 됐든 우리가 계속 이 추세대에서만 지금 현재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또 걸리는 위치가 명확하게 딱 보이죠. 그 단기 고점이 지키게 되면 엑시트에 대한 신호도 명확하게 보내드린다는 거죠. 자, 에코프로 지금 하락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잔거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맥점이 올 때마다 접근을 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장중에 차트를 째려보다가 지난 반등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급이라는 건 정말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급하게 매수세가 터져 나오게 되면 그때가 에코프로의 역대급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세력들이 물량을 다시 쓸어담기 위해서 설계해 놓은 이 맥점, 그리고 반등 꼭대기에 있는 이 매도 맥점, 장중에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갈 겁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 에서 구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왜 맥점코치는 현재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지금 노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